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아이들의 영재와 천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요즘 조기 교육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영어 유치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어린이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어머니들한테 아이가 영재성을 보이는데 왜 영어를 안 하냐? 이제 3살짜리 이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6개월 이전 아이들한테. 또 모든 아이들은 다 영재인데 왜 당신 아이는 안 시키려고 하냐?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어린이 영어 학원이 한 번 하는데 한 달에 뭐 200만 원 이상씩 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들이 고민하시는 어머니들도 있고 또 돈이 많으신 어머니들은 학원들을 골라요. 그래서 이런 학원들이 우후죽순 많아지다 보니까는 당연히 어린 나이에는 영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영업 수단이 들어가는 거지. 아이들이 다 영재다. 지금 당신 아이는 영재다. 왜 안 시키냐?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영업 방식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영재랑 천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할게요. 확실히 알아둬야 되는 게 모든 아이가 영재가 아니에요. 모든 아이가 천재가 아니에요. 자, 영재는 아이가 이 발달 가능성을 굉장히 잘 보이는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이 보통 36개월 이전에 보여요. 이미 보여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해요. 천재는 아이의 이런 영재성이 갈고 닦아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 최고봉에 이르렀을 때 또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 때 이 사람을 천재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확실하게 영재와 천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재는 기본적으로 IQ 수치가 130 이상이 돼야 돼요. 130 이상이 되려고 하면은 약 상위 2%의 아이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상위 2%가 된다는 소리는 모든 아이가 영재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흔치가 않아요. 상위 2%라는 소리는 그나마 똑똑한 아이들 중에서 하나, 둘 나올까 말까 한 아이들이에요. 지금 유아들 조기 교육하는 이런 학원들이나 또는 영어 학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영재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재들도 아니에요. 일반 아이들이란 얘기예요. 일반 아이들을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은 100%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이 문제가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 다음 강의에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재는요 최소한 2가지 이상의 특별한 재능을 36개월 이전에 보여야 돼요. 그게 그냥 어리버리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놀랄 정도로 성인이 해야 되는 그 양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36개월 이전의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 이상의 레벨 것을 했을 때 이거를 영재성이라고 해요. 자, 영재성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일반 지능 아까 얼마나 그랬죠? 130 이상. 그 다음에 특수 학업 적성 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창의적 사고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또 지도력이 들어가야 되고 시각, 실현, 예술, 신체 운동 이런 6개의 영역에 높은 성취도를 보여야 돼요. 36개월 전후로 이런 것을 보여야 되고요. 또 과제 집착력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에 대한 과제 집착력이 아니라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이의 영재성을 보이는 것에 대한 과제 집착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아이를 영어만 시킨다 하면은 이런 아이들은 창의성이 떨어져요. 오히려 논리력이 올라가고 창의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 영재가 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지능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돼요. 보통 영재는 36개월 이전에 특별한 지능을 보이고, 자, 지능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언어 지능, 수리 지능, 창의성 지능, 또 그 외에 사회성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또 예술적 지능이 있어요. 예술도 굉장히 많죠. 음악적 지능, 미술적 지능. 음악도 종류가 많아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있고, 또 미술적 지능은 만들기를 굉장히 잘한다든지 또 그리기를 굉장히 잘한다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도 36개월 전후 아이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굉장히 나아야 되는 거고, 언어성 지능 같은 경우도 언어 영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한번 들으면은 다 알아듣고 다 얘기를 해요. 수학적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4살이면은 웬만한 거 수학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은 다 하고, 한 5살짜리 애들이 막 미분적분 문제 풀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창의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영재성을 보이긴 하지만 이 창의성을 키워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성공을 하더라도 좀 답답한 아이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네 쪽에 편향된 이런 영재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창의성에 굉장히 힘을 들여야 되는 거고요. 다행히 좌뇌의 언어 지능이나 수리 지능 이거를 가지고 우뇌의 예술적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인 게 예술적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아이가 창의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교성도 좋아요. 그래서 예술적 지능과 또 이런 수리나 언어의 지능을 같이 가지고 영재성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굳이 영어 학원 안 보내고 이래도 아이가 알아서 잘해요. 그게 안 되니까는 학원을 보내는 거고, 아이가 영재라고 거짓말 치면서까지 데리고 가면서 돈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런 아이들 강제로 영어 학원 가고 그러면은 오히려 지능이 떨어지고 창의성이 안 좋아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학교에 들어가서 웩슬러 지능 검사를 했을 때 90대 초반, 중반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 대학교를 갈 수도 없고, 그에 따라서 한국어 실력도 굉장히 안 좋아져요. 아이가 망가지는 거고, 그나마 해서 아이가 영어를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마저 못하면은 아이는 이도 저도 아닌 IQ가 굉장히 떨어지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영재성은 36개월 전후로 보여요. 근데 웬만하면 36개월 전이니까 24개월 전부터 보여요, 아이의 영재성이. 그래서 이 영재성을 보이게 되면은 이 영재성을 개발을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개발을 해주다 보면은 아이가 영재성이 보이지만은 그냥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고, 그거를 발달시켜서 성인이 됐을 때까지 꾸준히 발달을 시켜서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뭔가 이루었을 때 이 아이를 천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는 어린아이한테 쓰는 거고요. 천재는 이것을 다 이루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쓰는 말이 천재예요. 그래서 천재는 한 가지의 본인의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노력으로 발달시켰을 때 천재가 되는 거예요. 천재는 IQ가 130이 아니에요. 대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맥시멈까지 올릴 수가 있고 뭔가 이루어진 업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영우는 암기 천재예요. 그런데 우영우는 자폐성의 서번트 증후군, 그러니까 특별한 암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이런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영우가 굉장히 똑똑해 보여서 변호사는 됐지만은 실제 IQ 지능 지수는 약 80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천재긴 하지만 IQ가 80이에요. 영재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많은 지능 발달이 어렸을 때부터 보이기 때문에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굉장히 발달 가능성이 높고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유아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IQ 수치가 130 이상의 굉장히 고지능 IQ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상위 2%라 하고요. 주변에 흔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에 저에 다 불러다가 아이가 뭐 영재니 뭐니 우리 학원 와라,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원장을 만났으면 우리 아이가 무슨 영재냐, 어느 부분이 뛰어나냐, 아이가 창의성이 어느 정도 좋냐, 과제 집착력이 얼마 정도 좋냐, 아이가 뛰어난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 이상 뭐가 있냐 물어보시면 돼요. 그걸 대답 못한다? 100% 거짓말로 아이를 유치하는 학원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짓된 상술로 아이들을 돈으로 보듯이 끌어들이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는 학원이 있는 반면 영어 학원이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는 우후죽순 생기면서 이런 아이들 다 끄집어내요. 왜? 잘 되는 학원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신설 학원이나 요즘 많이 생기고 있잖아. 이런 학원들은 권모술수를 이용해 가지고 아이들을 돈으로 보고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알고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아이가 영재가 아니에요. 흔치가 않은 거예요. 영재가 되려면은 36개월 이전에 최소 2가지 이상의 특별한 재능이 남들보다, 그러니까 또래 아이들보다 2~3살 더 높은 지능을 보이고 그 정도의 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재예요. 아이를 뭐 12개월, 13개월부터 영어를 시켜가지고 뭐 36개월 된 때 아이가 영어를 막 술술 한다. 이건 영재가 아니에요. 영재가 되려면요, 그런 걸 안 시켜도 아이가 해야 돼요.
그래야 영재예요. 영재인 아이들을 영어 학원 그런 데 보낼 필요도 없어요. 몇 번 들으면 애들이 다 따라하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요령까지 알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터득해서 혼자 다 해요. 그런 게 영재예요. 꼭 알아두시고요. 영재는 어렸을 때 보이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그거를 발달시켰을 때 천재고, 그냥도 천재가 아니라 성취도를 보였을 때 천재고, 그거 아니어도 태어났을 때 특별한 재능을 하나를 갖고 와서 본인 스스로 갈고 닦아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 성취도를 보였을 때 이 사람을 천재라 하는 건데, 천재는 IQ가 13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또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발달시켰을 때 이 아이도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받은 이 사람들도 처음에 어렸을 때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과학자가 돼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이 천재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자, 이것으로 천재랑 영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주변에 여러 조기 교육들이 있어요. 꼭 그거 다 믿지 마시고요. 알고 하셔야 돈을 안 버리고 아이를 안 망치게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천재와 영재의 뜻 꼭 알아두시고, 우리 아이도 영재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아닌 거예요. 36개월이 지나서 아이가 영재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하겠는데 그거는 범죄라 그래요. 영재가 아니에요. 영재는 36개월 이전에 이미 보이고 그런 발달을 이미 한 아이들이 영재예요. 영재는 유전적으로 타고 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영재를 나중에 만들어서 성공을 시키면은 이것이 천재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네,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조기 교육할 때 많이 찾아보시고 좋은 것만 찾아보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단점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는 이 조기 영어를 일찍부터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아이들이 행동 방식 변화, 안 좋은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